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로 나아가는 진사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43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실게요. 가 유물이 처음 사용된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이 토기는 밑이 뾰족하여 강가나 바닷가의 모래나 흙에 고정할 수 있었으며 식량 저장과 운반, 조리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토기가 나왔고 뭐 식량 저장 이런 게 나왔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요 무늬가 빗살무늬예요. 그래서 이게 빗살무늬 토기고 이제 식량 저장, 운반, 조리 등에 사용되었다라는 데서도 알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신석기 시대 이때의 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찾는 게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1번이 답이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이게 바로 신석기 시대이기 때문에 이 빗살무늬 토기랑 가장 관련이 깊습니다. 뭐 농경이 됐든 목축이 됐든 아니면 이제 신석기 사람들은 주로 이제 바닷가나 강가 쪽에 많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뭐 어로 활동을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들을 저장할 그런 그릇도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게 빗살무늬 토기가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는 이제 뭐 갈돌, 갈판 같은 간석기 종류나 가락바퀴나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었다.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거친 무늬 거울을 사용하였다. 요거는 청동기 시대. 동굴이나 막집에서 산 거는 구석기 시대죠. 이동생활이었기 때문에 숙소 개념이 완벽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 무덤으로 고인돌 만든 것도 청동기 시대예요. 특히 고인돌은 계급 발생이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거푸집을 이용해 청동 도끼를 제작한 것도 청동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갈게요. 다음 발표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나와요. 뭐 도둑질한 자는 12배로 배상하게 하였다. 이거 일책 12법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순장 풍습도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지배자가 죽으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같이 이제 묻었다라는 그런 풍습을 뜻합니다. 자, 이 나라는 바로 부여예요. 자,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사실 이 부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나와 있질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여는 연맹왕국이었죠. 그러니까 왕 외에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같은 4개의 가들이 별도로 각자의 영토, 즉 사출도를 주관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답 4번에 있죠.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이게 부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신지나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요거 사만이죠. 옥저나 동해는 읍군과 삼로 이렇게 되는데 사만은 신지, 읍차입니다. 자,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옥저. 자,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동해. 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를 만든다라는 고조선입니다. 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갈게요.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이것은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판갑옷입니다. 이 문화유산을 남긴 나라에 대해서 말해보자 라고 나왔습니다. 자,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도 알 수 있고요. 특히 김해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요 판갑옷은 이 사진만 보고도 이 나라를 알아낼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심화시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화유산 사진만 보고 이거 여기다 바로 금관가야. 자, 이 금관가야가 김해 지역에서부터 성립된 연맹 왕국 중에 하나였죠. 가야 연맹이 6개였는데 이제 거기서 전기 가야 연맹을 주도했던 나라가 바로 금관가야였습니다. 이 금관가야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정치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거 3가지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수로왕, 김수로죠. 김수로 왕이 건국했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철이 많이 나와서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했다. 또 하나는 신라 진흥왕 시대에 병합됐다라는 거예요. 멸망한 거죠. 그러니까 병합됐다.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일단 가장 큰 틀로 기억해 두시고 그 외에 이제 문화 쪽에 대해서는 요 판갑옷 이런 거 이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1번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했다라는 게 바로 이 금관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골품제라는 신분 제도는 신라죠. 태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거는 고구려인데 특히 소수리망입니다. 소수리망 때 태학이 세워졌어요. 유학을 가르쳤던 대학교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향, 부곡, 소 등의 특수행정구역은 고려시대에 있었고 정사회의에서 중대사를 결정한 나라는 백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 갈게요.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 비석에서는 장수왕이 아버지인 그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라고 하니까 신채호는 조선 상고사에서 북방 세력을 제압하고 영토를 크게 넓혔다며 그의 정복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자, 뭐 신채호의 조선 상고사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도 장수왕이 아버지인 그를 기렸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장수왕의 아버지란 얘기죠. 바로 광개토 대왕입니다. 자, 장수왕의 아버지 그리고 영토를 크게 넓혔다 이런 데서 광개토 대왕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광개토 대왕에 대한 설명을 선지에서 찾으면 되겠죠. 일단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3번이요.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게 광개토 대왕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자,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가 여기 나온 장수왕이에요. 자,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백제의 성왕입니다.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고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셨습니다. 자,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이거는 이제 무령왕. 백제 웅진 시대에 중흥을 이끌었던 분이죠. 자,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진으로 개편한 분은 신라의 진흥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여담일 수 있는데 요게 뭐냐면 이제 광개토 대왕릉 비예요. 장수왕 때 건립이 됐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랑 직접 관련이 없어서 여담이라는 거지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광개토 대왕릉 비가 장수왕 시대에 건립이 됐고 이게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웠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커요. 한 7m?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 사면에 글씨가 빽빽하게 써 있어요. 사실 이 광개토 대왕릉 비가 이제 아마 제 생각에 이게 진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천안 독립기념관 가면은 이 광개토 대왕릉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설령 이게 진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걸 완전히 거의 진품처럼 딱 똑같이 이제 복원을 해놓기 때문에 이제 그거 보시는 것도 큰 가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게 이제 광개토 대왕릉비 장수왕이 건립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갈게요. 다음 답사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자, 쌍릉이 있어요. 쌍릉. 여기 보면은 무왕과 무왕비가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추정된다까지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그 고고학적인 조사, 뭐 이렇게 과학적 조사를 거쳐서 이게 백제 무왕의 것이다라는 건 확실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쌍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미륵사지 석탑의 경우에는 이제 3개의 탑 중 서쪽에 위치한 것으로 목탑 양식이 반영되어 있다. 자, 미륵사지 석탑 보면 바로 나와야죠. 이 쌍릉도 무왕, 그 다음에 이 미륵사지도 사실 무왕이 창건했고, 이 석탑은 무왕의 부인, 그러니까 당시에 왕후가 이제 건립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바로 금마저. 현재의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자, 요 익산 지역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다가 되겠죠. 바로 나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중급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고 심화 시험에서는 이제 이거랑 관련돼 가지고 다른 내용을 선지에다가 걸게 될 거예요. 뭐 석탑에서 사리 봉영기가 출토되었다라든지 뭐 왕궁리 유적지를 답사한다. 뭐 이런 게 이제 익산 지역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익산 지역이 그러니까 요 미륵사지 하고 그다음에 왕궁리 유적지 요 두 군데는 돌아볼 만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미륵사지. 현재 여기 익산 미륵사지에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국립 익산 박물관이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왕궁리 유적지
여기 석탑도 있고 궁터 있으니까 가보시면 좋아요. 이제 요 정도 돌아볼 수 있는데, 특히 이 익산 지역의 이 백제 유적지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주변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그냥 놀러 가도 될 만한 그런 곳이라고 보입니다. 자, 여기 뭐 지역에 보면 서울, 이 서울이야 뭐 조선시대의 한양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적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저 그 강동구 그 이제 한성 백제박물관이 있는 그쪽 몽촌토성이나 이쪽을 가보면 이제 한성 백제 관련된 유물 유적들 살펴볼 수 있어요. 아차산성이나 이런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철원은 후고구려의 도읍이었죠. 궁예가 세운 나라. 그렇고 이 공주는 이제 웅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백제의 도읍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무령 왕릉을 비롯해서 웅진 백제 시대에 관련된 걸 볼 수 있고, 이 경주는 뭐 신라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여기는 많습니다. 자, 6번. 자,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고구려의 군사 지원을 요청하러 간 김춘추가 감금되어 있다는 건 중령 서북의 땅을 돌려달라는 고구려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네. 자, 이거는 지금 김춘추가 고구려로 가서 동맹을 맺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된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고구려 보장왕과 연개소문은 김춘추한테 중령 서북의 땅이 원래 우리 땅이었으니까 그 한강 지역이에요. 이거 돌려주면 군사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춘추가 그건 안 됩니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럴 순 없다라고 하니까 감금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당시에 신라 최고의 장군이었던 김유신 장군까지 막 고구려로 군대를 이끌고 출동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춘추가 풀려난 뒤에 이제 당나라로 가서 동맹을 맺게 되죠. 자, 요 나 보시면 며칠 전 백강 전투에서 백제 부흥 세력과 외의 군대가 패하였다네. 외선 수백여 척이 불태워졌다고 하더군,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백강 전투에서 패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백제의 부흥운동이 완전히 끝나는 이제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고구려의 군사 지원, 김춘추의 감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안시성 전투 이후에 이때 이제 고구려가 당나라에게 승리를 거뒀죠. 그 다음에 이제 김춘추가 먼저 고구려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잘 안 돼가지고 당나라로 가서 동맹을 맺었다. 그리고 이후에 백제가 멸망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백강전투, 백제 부흥운동 있었고, 마지막에 백강전투 패배, 이렇게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라면은 결국 이거랑 이제 백강전투 사이니까 그 백제 멸망이나 나당 연합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나당 연합군이 결성되었다. 이게 이제 김춘추가 당에 가서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이제 안시성 전투에서 이제 당나라가 패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김춘추가 가가지고 당태종을 건드렸겠죠. 당신들 고구려 원하는 건 아는데 지금 고구려 연개소문한테 발렸지 않냐?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존댓말 쓰고 예의야 갖췄겠지만, 그래서 이제 당태종이 안 그래도 부글부글 하는데 우리 신라랑 합칩시다. 우리가 남쪽에서 들어가면 당나라는 서쪽에서 오면 되지 않냐? 양면에서 치자라고 제안을 하니까 당태종이 솔깃 해가지고 이제 나당 동맹이 맺어졌다. 연합군이 결성되는 겁니다. 자, 신라가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이거는 이제 6세기요. 진흥왕 때. 그러니까 요 전이죠. 이거 지금 얘기는 전부 7세기입니다. 자, 백제가 수도를 사비로 옮긴 것도 이제 6세기입니다. 성왕시기죠. 이게 이제 둘 다 6세기고, 요 이후 이제 백제가 수도를 사비로 옮긴 이후에 진흥왕과 연합해서 한강 유역을 찾았다가 이제 진흥왕이 배신을 때리고 한강을 다 먹어버리니까 성왕이 빡쳐서 관산선 전투. 근데 전사했다, 이겁니다. 자, 백제가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이거는 침류왕이에요. 이분은 4세기 말입니다. 근초고왕 뒤에 나온 왕이에요. 자, 고구려가 살수에서 수해대군을 결파하였다. 요거는 요 전 때입니다. 그러니까 김춘추 감금 전 7세기 초 영양왕이에요. 을진문덕 장군의 활약으로 살수대첩을 이제 승리를 거뒀죠. 자, 7번 가겠습니다.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자, 당신라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권을 장악했던 그의 이름을 딴 기념관이 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가 설치했던 청해진이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나왔어요. 자, 장보고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여담인데, 저는 이제 뭐 대전에서 직업 활동을 하면서 있지만, 이제 주말 부부로서 집은 진도예요. 그리고 그 진도에서 완도까지는 차로 1시간 조금 넘게 걸릴 정도의 거리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요 청해진 기념관을 못 가봤어요. 그게 조금 갑자기 아쉽다는 생각이 팍 드네요. 이제 언젠가 시간 내가지고 꼭 가볼 계획입니다. 자, 어쨌든 요 청해진 전시물이 이제 나와 있는데, 장보고, 이분에 관련된 설명을 찾아라라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사실 신라에서 평민 출신으로 당나라에 건너가서 군인으로 크게 성공을 거둔 후에,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군인으로 복무를 했어요. 여기서 거의 뭐 장군까지 됩니다. 투스타까지 달았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제 이 시기에 해상무역 쪽에 이게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당나라에서 신라와의 해상무역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산에 법화원, 요거 이제 건립했다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신라방 같은 요런 거를 이제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신라로 돌아와서 이제 청해진 설치해가지고 이걸 운영했다. 여기서 이제 해상무역, 해적소탕, 이런 걸 했다라는 거죠. 당나라에서부터 이제 군 생활을 마친 이후에 계속 해상무역, 해적소탕, 여기에 이제 힘을 다하셨죠. 해적소탕.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가서 이제 권력 다툼 때문에 피살당하시는 이런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십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자, 우산국을 정벌하였다. 요거는 이제 신라 지증왕 때의 일이죠. 강동 육주를 획득한 건 고려 성종 때입니다. 고려 성종 때인데, 이 성종 제위 시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서희 외교단판 벌이신 분이죠. 자, 왕 오천축 국전을 저술하였다. 해초라는 통일신라 시대의 승려입니다. 그 다음에 안시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요거는 이제 보정왕 때예요. 고구려 보정왕 때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총지휘관 연개소문. 그 다음에 이 안시성주, 연개소문이 지휘하고 이 안시성주의 활약으로 이제 승리하였다. 뭐 일부에선 이 안시성주의 이름이 양만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 소설에 나온 인물의 이름일 뿐이고, 이 안시성주의 이름은 아직 공식적인 검증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7번 가겠습니다. 9번이죠. 죄송해요. 8번 가야죠. 예. 자, 다음 문화유산이 제작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보령 성주사지 낭해 화상 탑비예요. 자, 국보 8호래요. 자, 충남 보령시에 있는데, 중요한 건 구산 선문 중 하나인 성주산문을 개창한 낭해 화상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비석의 글은 최치원이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니 해도 구산 선문입니다. 이 구산 선문은 선종의 9개 명산에 세워진 선종의 사찰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산 선문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구산 선문이 선종의 사찰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 선종은 통일신라 말기, 그러니까 신라 하대라고 보면 되는데, 요때 이제 많이 나왔던 불교의 한 종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종이 있었던 시기, 즉 통일신라 말기예요. 요때는 이제 선종 외에는 2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앙에서,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니까 그 경주 지역에서 진골의 왕위 다툼이 극심했던 시기예요. 그 다음에 호족 성장했던 시기. 그러니까 진골이 중앙에서 저렇게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이제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각 지역의 독립 세력으로 호족들이 성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호족들이 선종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밑에 백성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제 불교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선종을 많이 지원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선종사찰을 후원하는 호족이라는 거죠. 이 구산선문이 선종사찰이고 호족들이 지원했다라는 게 이제 신라 하대의 특징입니다. 신라는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엄밀한 구분의 기준은 왕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골이 지배했던 시대가 상대, 그리고 이제 김춘추 무열왕이 이제 진골 출신으로 처음 왕이 되는데 그때부터를 중대로 봅니다. 이제 통일보단 약간 앞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김춘추 라인들이 계속해서 왕을 했던 걸 중대로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공왕이 피살되면서 진골의 왕위 다툼이 시작된 게 하대다. 이렇게 왕통으로 구분하면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자, 그 정답은 3번 선종을 후원하는 호족입니다. 자, 청아백자를 만드는 도공은 조선시대예요. 성균관에서 공부한 학생 역시 마찬가지죠. 다만 이 성균관은 공민왕 시대부터 이제 조선 끝까지 이어졌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금속 활자로 불경을 인쇄하는 승려 역시 고려시대입니다. 대표적으로 직지심체 요절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청가의 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만상, 의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조선 후기의 상인을 말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9번 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대씨는 처음에 음루의 동모산을 지키고 있었다. 대조영이 도읍을 세우고 진왕이라고 자칭하니까 병상 수십만에 달하였다. 오경 15부 62주를 지닌 요동의 성대한 국가가 되었다. 나오죠? 발해입니다. 자, 발해의 문화유산을 찾으라는 문제예요. 뭐 이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대조영 나왔고 뭐 대씨, 오경 15부 62주 이거 뭐 발해라는 거 알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선지에서는 발해 문화유산을 찾으면 되는데 와, 이 선지에 나온 모든 문화유산이 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산들이네요.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답은 2번. 발해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석등이에요. 자, 발해의 문화유산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돌사자상이 있고, 이제 얼굴 부분이 약간 이제 약간 마모가 됐어요. 좀 안타깝긴 한데 돌사자상이 있고, 그 다음에 사진에 나와 있는 대형 석등, 그리고 또 하나가 이불 병좌상이에요. 두 분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있는 요 발해의 대표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자, 요 1번은 그 고려시대의 상감청자예요. 이제 상감 기법으로 이렇게 굽기 전에 여기를 파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무늬를 새겨놓고 이제 다른 재료를 넣어가지고 구워서 색깔을 따로 만들어내는 아주 유려한 기법의 청자입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요 병은 이제 운항문 매병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는데, 와, 이 정말 멋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 수준이 이렇게 높았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그냥 보면은 넉넉고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려시대죠.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요거는 금동대학로. 전 이게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백제. 지금 이제 백제의 그 사비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여박물관 가면 지금 진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그 역사의 길로 나아가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 대표적인 그 계기가 이 금동대학로를 보면서부터였어요. 이제 이게 백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데 이게 사진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운항문 매병하고 금동대학로는 진짜 그 두 눈으로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든 없든, 아, 이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멋있는 거를 손으로 직접 만들었구나.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멋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4번에 나와 있는 거는 그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석탑이죠. 불국사 3층 석탑입니다. 석가탑 혹은 무영탑이라고도 부르는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석탑이에요. 아, 요건 이제 뭐 멋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제가 보자마자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아, 석탑은 절해야 돼. 이게 정말로 균형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뭐가 좀 이질적이거나 이런 부분도 하나 없고, 그냥 아, 저게 원래 석탑이 절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탑심부터 맨 밑에까지 완벽한 그 균형을 잡고 있다?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를테면 양양에 진전사지 삼층석탑 같은 거 가보면은 이제 그거는 좀 달라요. 같은 통일신라 시대이긴 한데 저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완성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이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조금 있었는데, 이 불구사 삼층석탑은 아니에요. 그냥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탑이었어요. 그 다음에 5번은 칠지도입니다. 백제시대인데, 이거는 이제 근초고 왕이 일본에 하사한 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일본 문화에 칠지도 관련된 게 많이 남아 있어요. 자, 10번. 다음 가상뉴스 보도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뉴스처럼 나왔는데 견훤 금산사에서 탈출해가지고 속보입니다. 이건 속보죠. 견훤이 금산사에 유폐된 지 3개월 만에 탈출했습니다. 나주를 피신한 견훤은 왕건에게 의탁할 뜻을 밝혔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견훤이 나왔고 뭐 왕건에게 의탁하겠다. 후삼국 시대잖아요. 이제 이 후삼국 시대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신라는 힘을 잃고 거의 뭐 경주 지역 주변만 영토가 되는 그런 나라로 작아집니다. 그리고서 이제 후백제랑 고려가 후삼국의 패권을 놓고 계속하여 다투게 되는데, 그 흐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중요하니까. 이제 공고신일, 공산전투, 고창전투, 신라의 멸망, 그 다음에 1, 2천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전투에서는 고려가 패하지만 고창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후삼국 통일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신라의 경순왕이 이제 개성으로 직접 와서 왕건에게 항복을 하고 나라를 바쳐요. 그러면서 이제 신라가 공식적으로 멸망을 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제 견훤을 내쫓은 신검의 후백제 군대랑 고려가 맞붙어서 이 1, 2천 전투에서 고려가 대승을 거두면서 후백제가 멸망합니다. 이 흐름으로 이어지는데, 이 견훤이 금산사에서 탈출한 일은 요 사이에 있었어요. 신라 멸망보다 몇 달 전입니다. 이게 이제 견훤이 이제 고려에 귀부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라 멸망 전에 견훤이 고려로 기부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찾기는 어렵지 않죠. 4번, 5번이요. 신검의 군대가 1, 2천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그러니까 이 불효자식 신검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금산사에서 내쫓아 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물론 이제 내쫓은 거랑 왕 즉위 사이에 몇 달의 텀을 뒀어요. 이제 아무래도 주변 호족들이나 백성들의 눈치를 봤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아버지 견훤을 내쫓고 본인이 왕이 됐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견훤이 고려를 귀부하고 나서 1, 2천에서 이제 그 신검 부대랑 왕건 부대가 맞붙게 되는데, 이 1, 2천 전투에서 최선봉에 섰던 지휘관이 바로 견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훤이 1만 대군을 이끌고 신검의 선봉 부대랑 맞붙어가지고 그냥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대승을 거둬요. 왜냐하면 신검의 부대 군인들이 견훤을 딱 보자마자 무기를 버리고 다 견훤한테 달려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견훤이 후백제에 대한 장악력이 엄청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1, 2천 전투가 싱겁게 10만 대 10만이 붙은 전투인데도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서 후백제가 그냥 멸망을 해버려요. 이런 일로 이어지죠. 자, 김원창이 난을 일으켰다라는 건 이제 신라 하대 대표적인 그 진골 귀족의 왕위 다툼 사건이에요. 거칠부가 역사서를 편찬하였다. 이거 진흥왕 때. 궁예가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었다. 이건 후고구려잖아요. 궁예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전에 있었던 일이고, 안승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한 건 아예 뭐 통일신라 그 만들어지던 그때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10번까지 말씀을 드리고 11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